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공적이고 정의로운 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상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로 볼 수 있죠. 그 목적 자체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바탕에 깔고 행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적인 감정은 배제된 나만의 객관적인 의견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비해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에 깐 상태에서 특정 상대를 고의로 매우 과도하게 비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헐뜯기가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특정 상대들에 대해서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비난과 헐뜯기를 하면서 자기가 매우 정의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비난의 선을 넘어서 마녀 사냥 수준의 비난이 횡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을 좀 알고 있죠. 그때는 군중들이 지식의 수준이 높지 않고 다 이제 무식했기 때문에 선동하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을 많이 당합니까? 이 지식 사회에서. 그때는 더 쉬웠겠죠.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중세 시대처럼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사회에서 아예 매장당할 수도 있는 수준의 마녀 사냥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런 일이 다반사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고요. 누가 누군가를 막 비난을 하고 헐뜯고 욕을 하면은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욕을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죠.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비난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도를 넘은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마녀사냥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제 좌파 정치 집단에서 일단 주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공중파, 지상파, 온라인 언론 매체들이 거기에 힘을 더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그런 매체, 언론 매체에 이제 속아 넘어간 순진한 일부 대중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 마녀 사냥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의 탓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의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좌경화된 언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론이 이제 그들의 공적인 목적을 아예 망각을 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가면서 특정 정치 집단과 궤를 같이 하면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노영방송이라고 하는데 민노총 산하의 노조가 거의 주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순수하게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투쟁을 하는 정치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죠. 그러나 언론에서 떠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특정 상대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물어뜯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정보나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 있죠.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그리고 이제 영부인 김여사 그리고 이분들과 인연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같이 엮여서 피해를 보고 계신 천공 스승님이 계시죠. 지금도 유튜브에서 천공 스승님하고 검색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영상도 많이 뜨지만은 스승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정보들을 가지고 만든 영상들이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주로 보면 좌경화된 대형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좌파 채널들이죠. 이렇게 좌파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 좌파 스피커들이 이런 주로 날조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리고 이제 하면 막 이런 영상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환경도 보면 좌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인데요. 이런 영상을 만들면 돈이 굉장히 잘 벌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사상 자체가 이념이 좌경화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유튜브로 돈 벌려고 일부러 좌파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더 탐사라는 어쩌고 하는 채널 있죠. 거기도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영상을 올려갖고 돈 많이 벌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죠. 이들이 벌이는 행태를 봐서는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불순 세력하고 한 팀이 되어 활동하면서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불순 분자들이 지금 사방에서 분탕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가짜 뉴스로 흠집을 내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지지율을 폭락시킴으로써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박통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행히도 그때만큼은 선동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저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좌파들이 세계의 그 어느 좌파보다도 가장 악랄한 것 같아요. 하는 짓들을 보고 있으면. 이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민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뿌리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만져도 가장 우수하게 만지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나쁜 곳에 발휘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 부정적인 분야에서도 가장 질 높은 악독함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대선 때 아무 죄도 없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악독한 음해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못할 짓이 없어요. 사람 목숨 하나는 파리 목숨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는 이야기고,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아직도 다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정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별력이 매우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해가 나름대로 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선동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 당할 사람들이 없으면은 절대 힘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동하는 그들의 잘못보다는 그들한테 속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항상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기꾼과 사기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제가 훨씬 크다고 말씀하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극도로 혼란한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정법을 한때 공부했었다는 일부 사람들의 스승님을 향한 음해 수준의 비방, 또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법을 공부를 시작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했을 텐데 왜 어느 순간에 안티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가장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아마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좀 나름 노력은 하셨었겠지만 정법이 진정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알면은 절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단체에 들어갔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또는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불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서 탈퇴를 했을 것이고, 그죠? 뭐 이런 거는 단체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는 야, 너 한때는 뭐 정법이 좋다 그렇게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하더니 너 왜 갑자기 나왔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분들이 대답이 내 스스로가 그 단체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나는 뭔가 정의롭고 훌륭하게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고 단체라서 내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애초에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스러운 이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침소봉대를 해서 무슨 거기가 대단한 비리가 있는 집단인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될 수 있겠죠. 또 그런 비슷비슷한 동기로 불만을 가지고 정법단체를 나온 사람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같이 뜻을 합쳐갖고 단체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무슨 정법 피해 대책위원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했던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들인 비용이 있을 것인데 이 비용에 대해서 본전 생각이 나고 속이 상하니까 이제 되돌려받을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체 이름이 정법 피해 대책위원회 하고 간판을 걸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제 들으면은 무슨 단체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강탈하는 단체로 이제 보이기가 매우 쉬운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무리가 있는 논리인 게 돈을 강탈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법 시대의 스승님은 돈 강탈하시는 분 아니에요. 본인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낸 것이겠죠. 근데 돈을 뺏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때 그 비용을 지불을 한 거예요. 어떠한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본인들이 원해서 비용 부담해놓고 나는 지금 마음이 변했으니까 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와 똑같아요. 내가 어느 옷가게 들어가서 옷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 샀어요. 사다가 한두 달 입다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옷가게 주인한테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진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 마음에 안 들면 옷가게 주인한테 가서 사정을 해보는 거죠. 이거 환불 좀 해달라. 내가 조금 입긴 입었는데 환불 좀 해줬으면 참 고맙겠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착해서 환불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거기가 불법 단체인 양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일종의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 저런 주장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의 이런 안티 활동이 과연 공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사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흠집내기 또는 비난 또는 헐뜯기인가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공적인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이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법재단이나 스승님의 모든 활동이 혹세무민하는 활동이라는 객관적이고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든지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돼서 구체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온 재판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게 이제 객관적인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런 가정도 없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무조건 비난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객관성이 매우 결여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약간 모순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분들하고 괴를 같이 하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이신데 민족의 대서사시 등의 이제 원작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죠. 우리는 사실 팩트를 잘 모르죠. 팩트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글이 이제 이분이 정말 원작자라고 했을 때 그 경우를 가정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애초에 이분이 이제 되게 옛날 일 같아요. 이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스승님과 같이 뭔가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이제 같이 뭔가를 도모를 하면서 이분이 글을 썼을 수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뭔가 작품을 만들고 했는데 중간에 스승님하고 뜻이 안 맞춰서 분리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정법시대에서 자기 이제 글을 활용한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왜 계속 내 글을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서 저작권 관련을 해갖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분의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그러나 설사 본인의 심정이 뭐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스승님 헐뜯기에 정말 눈알이 시뻘건 좌파 스피커들에게 본인의 주장을 하고 스승님에 대한 비방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것인지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말 모르시는 것인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이 좌파 스피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영상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더 탐사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이거든요.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걷다 대놓고 그냥 계속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신났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좌우 체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말하면 현대판 6.25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했죠. 지금은 총칼 없이 전쟁 다 합니다. 많은 일반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일 테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 문제죠. 뭐 또 무식한 뭐 촌부도 아니고 배우신 분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최소한의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종교인으로서, 특히나 뭐 본인 이야기대로라면 나름 공부를 하신다는 분인데, 그런 분으로서는 정말 그다지 어울리지 않은 행동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